결국은 이제 스토리 발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회만의. 우리도 이제 그 사람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굉장한 사람들한테 감정으로 어필되고 끌림이 되는데 그 교회만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이 컨텐츠가 네. 앞으로의 어떤 한국교회 안에 자그마한 공론화가 될 수 있는 너무 좋죠. 그런 열망이 있죠, 좀.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부흥, 교회가 면적이 커지고 그럼 성도가 채워질 거야 이런 식의 관점의 건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갈 수 있을까. 맞아요. 왜냐면 아이폰이 나온 지 벌써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뭐 삼성 이런 데서는 보면 기능이 중요한 거지 뭐 어떤 디자인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아이폰이 다 바꿔놨잖아요. 근데 안 바꿔놓은 공간 교회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진짜 우리가 너무 느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문화들은 다 교회에서 가져갔잖아요. 문학의 밤부터 해서 어떤 좋은 문화들 세상에서 참여갔는데 이제 반대가 된 게 좀 저로서는 되게 어렸을 때 그걸 봤으니까 좀 아쉽죠. 생각해보면 교회 공간이 너무 이렇게 좀 정형화된 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공간은 1층에 들어가면 로비가 있고 맞아요. 사무실이 있고 맞아요. 긴 복도 통로로 쭉 가면 이제 각 소예배실 식당들 맞아. 그리고 2층 아니면 지하에 본당이 있고 맞아요. 계단으로 이렇게 양쪽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지금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 공간이 한 번에 사람이 확 몰렸다가 빠지기 때문에 동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건 이제 한쪽으로만 내려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내려가게 한 거지만 지금 동선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말, 평일, 그러니까 주중 이렇게 이 동선이 다 이렇게 연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예배 때만을 맞춰서 놓으니까 평일에는 썰렁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동선을 예배에만 맞춰 놓으니까 주일날만 맞춰 놓으니까.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평일에도 이제 교회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동선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양옆으로 내려오고 뭐 대예배 중심의 동선만 짜지만 원래는 이제 여러 동선도 짜야 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동선도 만들어 놔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하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한 1, 2년 있다가 다시 리모델링에 당하죠. 맞아. 그런 거죠.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소그룹실이 없어. 맞아. 그때 대예배실이 예쁘면 되는 거였는데 네. 그게 아니고 예배 끝난 후에 어떤 교제도 안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집으로. 각 복도나 통로에 파티션들 그렇죠. 예. 그게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기존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존 교회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당 얼마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 유행하는 거 뭐 당장의 현실만 보니까 지금의 교회도 저는 5년 뒤처진 느낌으로 따라가는 그쵸. 많이 검증된 다음에 사회에서 유행한 걸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것 같아. 10년 전이 아니구나. 이제 20년 전에 PT를 할 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발끈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공간에서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나는 지하실에 중고등부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도 만났다. 근데 왜 얘네들을 꼭 이렇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답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 교회 공간이 어떻게 교회 건물이라는 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간 자체가. 어쨌든 변형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표님이 그래도 영원하지 않은 공간에 어떻게 생명력을 불어넣으려고 그런 노력들이나 그런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공간이 뭘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됐죠. 공간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나는 정말 좋은 공간을 하고 있는 건가,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져서 처음에는 막 한국에 좋은 공간이 있는 데를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좋은 공간을 찾아다녔는데 개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좋은 공간이지라는 생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좋은 공간들을 보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즐겨하고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공간을 사랑하고 그 100년 된 공간도 있고 뭐 50년 된 공간도 있는데 그래서 왜 이걸 좋아하나를 연구해봤더니 그리고 물어보고 질문했더니 그 안에 이제 스토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창출하시고 이 과정에서 그런 교회들이 성장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이래서 이렇게 공간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이 교회가 어떤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스토리 발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회만의. 우리도 이제 그 사람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굉장한 사람들한테 감정으로 어필되고 끌림이 되는데 그 교회만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사실 잘 담지 않잖아요. 뭐 평당 얼마, 뭐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로 접근하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고 접근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발굴하려고 그걸 담아냈을 때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 담아내도 그 지역 사람들이 그거를 감동을 하고 이 끌림이 있었던 것 같고 둘째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현대적인 느낌으로 담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천장을 했어요. 천장을 마감을 안 하고 노출로 했는데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이걸 왜 마감을 안 하고 공사비 빼먹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막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화적 그 당시 이제 흐름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공간을 더 넓게 보이게 하고 내추럴하게 보이고 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더 완성되는 공간을 원하는 건데 뭐 공사비 빼먹었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현대 흐름에 맞는 디자인을 갖고 오는 것들을 좀 양념을 더하는 정도였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스토리 발굴이 제일 컸던 건데 그 스토리를 뭐 70년대 80년대 스타일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언어로 풀어내려고 했던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근데 그런 것들도 목사님, 이렇게 리더가 어떤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원했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신 것 같고 저를 초대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 것이 같이 시너지가 났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만 잘나서가 아니라 교회 자체, 교회 리더분들도 그걸 원했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가 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